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전북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개막한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박람회는 종자기업에게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씨앗을 이용한 요리와 고구마 체험 등 종자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23일 스마트시티 서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과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서울이 당면한 교통, 주차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대표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이번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활용해 블록체인 인재양성 아카데미 사업과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 시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창섭 충북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국 대비 충북경제 4%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항만 관련 업체 대표들이 지난 22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항만 관련 업체 대표들이 지난 22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 항만업 단체 대표들은 인천 해양 항만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내년 인천항 인센티브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특별시대는 해양 항만도시에서 시작한다며 지역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1회 도시주택포럼이 지난 22일 광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포럼을 통해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세계 주택시장 흐름 등을 살펴보면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역 주택건설 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탄소기술원이 보유 기술과 장비를 기업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16일 제1회 KC테크데이를 열고 탄소 융복합 기술 관련 기업인들과 전문가 150여 명을 초청해 특허 기술과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이날 고출력 에너지 저장용 활성탄소 제조 방법과 재활용 탄소섬유 회수 방법 등 총 81건의 특허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윤혁 원장의 CFRP 산업 최신 동향 발표와 탄소기술원 연구원들의 논문 발표로 이어졌으며 전북 연구특구와 연계한 연구소 기업 등 기술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시간도 가졌습니다. 탄소기술원은 참석자들에게 기술원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소개하는 한편 별도의 상담 부스를 꾸려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활발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의 탄소 산업 자체는 사실은 해외 대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용화하는 관점에서 모든 기술을 확보하자. 그를 위한 원천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소 기업이라는 부분부터 확대를 해보자. 그 스타트업 기업하고 다른 거는 그 원천 기술을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소싱을 하고 난 뒤에 그 기술을 베이스로 산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용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관, 관련된 기업들과 모든 것을 협업하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오늘 1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기관과 회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KC 테크데이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석유 가스 비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저유소 시설과 석유, 가스 비축 시설, 민간 석유 저장 시설 등 55개 지역에 대해 실시되며 나머지 석유 저장 시설 122개는 소방청 주관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또 정부는 석유 가스 저장 시설의 안전관리 종합 개선 대책을 12월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또는 진입로와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세종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연말까지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어제 경제 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기도는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 사업 계획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 수당액을 지자체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올해보다 4배 많은 42억 8,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가 200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울산시가 주도하는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한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석유공사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발전단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처럼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해 더 제주처럼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내년부터 추진될 더 제주처럼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